자, 그러면 나르시스트,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 내면 세계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최소화하는 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르시시스트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과 거리를 두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덜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애는 건강한 수준부터 병리적 수준까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대자기입니다. 과대자기라는 것은 내 자기감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부풀어진 자기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가치가 다르고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것도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모든 주의가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신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공감 수준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만큼 그런 주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공감 수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린다든가 내친다든가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은 낮은 공감과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한 정서입니다. 이들은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찬사를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나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요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찬사를 보내기를 염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르시스트,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 내면 세계에는 자기 가치감의 손상이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은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아주 깊은 내면의 인식입니다. 나의 토대를 이루는 근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기 가치감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난 직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가치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뭐 성장기 때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 가치감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손상됨으로써 그런 나르시스트들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그 심리적인 내적 모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에게는 자기 가치감의 결여, 나에 대한 존중, 자기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거나 아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근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가치감은 나를 이루는 하나의 근간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공허하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내면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과대한 자기는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었으면 내 내면이 텅 빈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쌓아왔던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내면의 믿음 위에 기반을 두고 위로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왜곡해서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과대자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대자기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손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 이렇게 부딪히면 더 아픈 것처럼,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내면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 주의가 자기 내부로 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정한 정서입니다.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겨 넘기려고 하는 집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채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인정과 사랑과 찬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연약한 자기 가치감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요구하고 강제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안정한 정서라는 거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과대자기, 그리고 자기중심성,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수준이 높은 사람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도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도발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자기 가치감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내면에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연약하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 자존감을 건드리면 산산이 쪼개지면서 아마 약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그 다툼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까지는 가지는 않고 말싸움을 할 수는 있어도 몸싸움까지는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리고 자기 가치감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죠. 정말 절박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면 정말 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들은 그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집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약해서 능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린 시절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성격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기와 그리고 노력과 시간,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 잡기입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과 그리고 나의 역할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으로서의 그 사람이 자기의 성향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팀장님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는 목표와 가치관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는 어떤 가치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나를 침해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의 관심이 너무나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우울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자칫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이나 이성적인 표현들이 더 어울리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명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를 표현하면 내 마음이 단단하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이 단단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끝을 흐리거나 말을 끝맺지 않고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생각을 돌리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본론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분명한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때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론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끝을 흐리지 않고 그리고 짧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마음이 단단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도 어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상을 찾을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그 도구적으로 그 사람을 잘 이용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의 분명한 자기 표현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다른 여지가 없다면 다음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와 관계하는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뭐 회의의 내용이나 그리고 사석에서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그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여지가 없이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다면 이런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고민 사연은 직장 3년 차이고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이 상사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과를 위해 쥐어짜는데 저를 포함해서 주변 동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부서 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팀 성과가 좋으면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고 문제가 생기면 팀원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문제가 생기면 저를 지목해서 문제를 떠넘기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그를 칭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팀에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공황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건 어렵고 이직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억울하게 고통 속에 있는 분의 사연인데요. 그러면 앞서 살펴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할 수 있다면 이직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직을 한다는 거는 개인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직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그 팀장이나 그 직장 상사인데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면 더욱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이직을 하기 어렵고 이직을 하는 게 원치 않는 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직장 상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수준이 너무 높다면 그 사람은 정말 뿌리 깊은 자기 가치감에 결여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좀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바램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선은 나의 중심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게 되는 이유와 목표를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내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나의 꿈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과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경계를 세워놔야지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 일을 시켰을 때 그에 대해서 바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정서적으로 공감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연히 내가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속상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직접적으로 화내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서적인 표현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역할과 나의 역할들 속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말을 흐리진 않는지, 내 주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면서 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단하게 말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는 저는 좋아요.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좋네요.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하거나 나를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는 다른 방도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기록들이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자책하게 되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